그건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도 합격하기에 완전히 충분하고도 남는 양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그냥 강의를 좀 믿고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습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쫙 가르쳐드리면 그걸 해독수를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점수를 끌어올리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 정리가 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약간 문제를 안 풀어보면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많이 해주시긴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객관식 세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세법 OT부터 하고 출발할게요. 시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40분, 60분 안에 40문제 풀어야 돼요. 법인세 14문제, 소득세가 10문제, 부가세법 8문제, 국기 5문제, 상증 2문제, 지방세법 1문제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구성이 돼요. 조세 특례 제한법도 시험 범위긴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세 특례, 조세 제한 이런 규정이 같이 한꺼번에 출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계산 문제가 반 정도예요. 50% 정도 나오고 말 문제가 또 50% 나오고 있습니다. 딱 반반 정도라고 이해하십니다. 20문제가 계산 문제, 20문제는 말 문제. 세무사 시험도 좀 알려드리긴 할게요. 우리 뭐 회계사 종합반이긴 하지만 세무사 수강생도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세법 똑같아요. 세법은 문제 출제되는 유형이라든지 난이도 뭐 이런 거 비슷비슷해요. 법인세는 세무사 시험은 10문제예요. 소득세 10문제, 부가세법 8문제, 그리고 기타세법 비중이 좀 높죠. 국기 4문제, 국징 4문제, 국대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2문제, 조세범 처벌법 2문제. 세무사 시험은 계산 문제가 한 40% 정도 나오고 있긴 해요. 14문제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14문제에서 16문제 정도 그 안에서 출제가 되고 있긴 하고요. 나머지는 말문제이긴 합니다. 기타세법이 다 말문제이긴 하거든요. 4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이고, 조특법은 범위가 아니라 가지고 조세특례 제한법은 2차 시험 범위기는 하고요. 1차 때는 나오진 않아요. 1차 시험 임박해서 조특법을 공부하고 있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2차 때 공부하시면 되긴 해요. 근데 회계사 종합반이기도 하고 어차피 또 세무사 2차 시험에 조특법이 나오기도 하니까 우린 객관식에서 조특법까지 다 다뤄드리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시험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략을 좀 잘 하셔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요 시험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건지 그것도 제가 좀 알려드리긴 할게요. 그 객세 교재는 지금 세법 개정안까지 반영했어요. 2025년도 시험 치실 건데 세법은 개정이 되니까 25년도 세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개정안 숙지를 하기 위해서 빠르게 교재를 낸 겁니다. 시중 교재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나오는 그런 교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법률은 입법 예고가 이미 됐고요. 7월 달쯤에 원래 입법 예고가 되거든요. 7월 25일 날 보도자료가 나왔고 7월 26일 날 입법 예고가 이미 된 상태예요. 법률 입법 예고까지 반영해서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7월에 나온 거. 그리고 법률 확정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쯤에 확정이 돼요. 입법 예고하고 조금 다르게 확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입법 예고된 사항이 거의 90% 이상 똑같이 확정이 되고요. 다만 10% 정도는 변동될 수가 있어요. 개정할 거다라고 해놓고 개정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정하겠다라고 한 내용 중에 일부분이 변동될 수도 있어요. 내용 자체가 약간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이때 변동되는 내용은 추록으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추록만 살짝 교재에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월 달에 입법 예고가 돼요. 1월 달에 내년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확정은 2월 달에 확정이 되는데, 회계사 시험이 2월 달이니까 시행령 공포 확정되기 전에 시험을 치게 되면 종정 규정에 따라서 문제 풀어야 돼요. 개정이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 무시하고 그냥 종정 규정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시행령이 공포 확정되고 나서 시험일이 정해져 버리면 시행령까지 반영된 개정 규정으로 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약간 애매한 거죠. 그래서 아예 시험을 출제를 할 때 시행령 입법 예고된 부분 있죠. 이건 어차피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시험 문제로 건드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예 관련된 주제가 안 나오는 거죠. 그 관련된 문제 자체가 안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출제가 되는 가능이 좀 있긴 합니다. 이게 어차피 변동될 건데 만약에 시행령이 공포 확정되기 전에 시험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종정 규정에 따라서 풀어야 되긴 하잖아요. 종정 규정으로 푸는 문제를 내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은 문제로 출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주제는 그냥 공부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셔도 조금 무방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제 생각이고 약간 뭐 교수님의 마음은 또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시행령 공포 확정이 언제 될 거냐, 그 약간은 제가 또 알려드리거든요. 이게 전화를 걸어요. 제가 시험 전에 전화 걸어가지고 언제 공포 확정될 예정이냐 물어보거든요. 물어보고 시험일 이후다라고 하면 공지를 올립니다. 종정 규정에 따로 요거는 개정될 예정이지만 종정 규정대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포 확정이 시험 이전에 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땐 개정 규정대로 풀어야 됩니다라고 공지를 올릴 거니까 시험 전에 그 개정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거까지 확인하고 시험장 가시긴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이 주제가 건드려지지 않을 가능성 그게 높아요. 회계사 시험은. 근데 세무사 시험은 5월달이니까 시행령 확정된 내용까지 반영해서 시험에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 개정 내용까지 숙지를 해가지고 시험장 가시면 돼요. 지금 우리 교재는 요 입법 예고된 거 그거까지 반영했고 또 추가적으로 시행령 개정될 예정인 것들 그 보도 자료에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것도 살짝 반영을 한 상태긴 합니다. 변동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추가적인 개정 사항이 나올 수 있어요. 시행령 1월달 입법 예고가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추록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살짝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요. 교재 양에 비해서는 추록 양은 그렇게 많은 페이지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록은 반드시 반영해서 업데이트하고 시험장 가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객세는 세법 개정안까지 반영된 교재로 진행할 거다. 추후 변동 상황은 추록으로 제공할 거니까 추록은 반드시 반영.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주셔야 돼요. 개정세법 특강은 25년 1월달에 할 겁니다. 1월달에 시행령 입법 예고가 나오자마자 바로 개정세법 특강을 해요. 요거까지 반영해가지고 알려드려야 돼서 요거 나오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개정세법 특강이 들어갈 거거든요. 법률은 확정된 내용으로 개정세법 특강을 할 거니까 반드시 필수적으로 개정세법 특강을 들으시긴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번 객세 강의에서도 제가 개정될 예정인 거 그런 거 다 알려드리고 우리 교재가 개정안까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될 예정입니다라고 하겠지만 변동될 수 있다고 했죠. 개정 취소가 일어날 수도 있고 추가적인 개정 사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객세 강의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개정세법 특강은 필수.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 들었으면 개정세법 특강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제가 개정이 될 예정인 것들 알려드리긴 하니까. 근데 개정 취소나 변동 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세법 특강 수강을 해주시긴 해야 돼요. 이거 뭐 몇 개 안 되니까 이것도 수강하는데 무리는 없을 겁니다. 한 4강 정도? 그 정도의 양으로 강의를 찍을 거예요. 그 퇴직 양도 상증. 지방세 요거는 별도로 25년 1월 달에 강의를 하긴 하거든요. 퇴직하고 양도는 객세 강의에서는 다루진 않을 거예요. 1월 달에 특강을 하니까. 그리고 24년 1월 달에 찍은 특강 있죠. 그것도 이미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빨리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퇴직 양도는 일반적으로 퇴직 같은 경우 아예 개정사항 없어요. 그 양도 같은 경우에는 좀 개정이 되긴 하지만 그 개정사항 많이 건드려지진 않으니까 24년 1월 달 강의로 미리 수강을 하시고 25년 1월 달에 한 번 더 복습 용도로 수강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2번 정도 수강하시는 걸 권하긴 합니다. 좀 접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2번 정도 강의 수강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상증 같은 경우에도 25년 1월 달에 해요. 상증은 회계사 시험에 2문제 나오잖아요. 그 2문제가 뭐 말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양은 되게 방대한데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좀 가성비가 떨어지죠. 버리시는 분들이 또 많은데 2차 시험에서는 상증세가 10점 배점은 나오거든요. 10점 배점이면 좀 안 갖고 가기가 아까운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1차 때 버려놓으면 2차 때도 버릴 수밖에 없어요. 1차 때 버리지 말고 가급적이면 제가 1차 특강은 되게 짧게 컴팩트하게 해요. 그거 듣고 나중에 2차 특강 좀 길게 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공부하시면 부담감이 좀 덜죠. 숙제처럼 상증을 1차 특강 듣고 그 다음에 2차 세무회계 내용 공부하시면 포기 안 하고 2차 때도 갖고 가실 수 있는 거니까 1차 때 가급적이면 좀 챙기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예 버리는 것보다 좀 컴팩트하게나마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 제가 1차 특강을 아주 짧게 합니다. 아주 짧게 하니까 한 3, 4강 정도로 끝낼 거예요. 상증 3, 4강 정도면 뭐 부담스럽진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1차 때도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방세는 한 문제 나오긴 해요. 한 문제 나오니까 이것도 사실 양은 되게 많은데 그중에 한 문제 나오면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지죠. 이것도 많이 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컴팩트하게 한 강으로 끝냅니다. 그냥 원래는 한 20시간 강의할 수 있는 양이에요. 지방세가. 그렇지만 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정해져 있고 한 문제니까 거기에 맞춰서 컴팩트하게 한 강으로 끝내요. 뭐 그 한 강에서 강의하는 내용에서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안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한 강으로 줄였으니까. 그렇지만 그거까지 좀 챙겨가시면 약간 요령껏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한 문제까지도 챙길 수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다 들으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25년 1월 달에 요거 좀 챙겨주셔야 돼요. 세법은. 그렇게 해서 객세 듣고 이런 개정세법 특강, 퇴직양도 상증, 지방세 특강 들으면 이제 시험장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론 정리 같은 경우에는 세법 요약서, 지금 세법 요약서가 뭐 재본소에서 물량이 좀 많아가지고 다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바로 나오기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다른 책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밀려 있대요. 일이 밀려 있어서 좀 빠른 속도로 출간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면 그때 가서 새 책으로 하고요. 지금은 오늘하고 내일만 유인물로 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새 책으로 그렇게 따끈따끈하게 강의를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하고 내일만 유인물. 필기 같은 경우에도 유인물에 대충 하세요. 대충 하고 이제 새 책에다가 옮겨 적어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뭐 포스트잇 뭐 이런 것 좀 이용해가지고 유인물에 좀 붙여놨다가 새 책에 옮겨 붙이는 식으로 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그 계산 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 계산 문제 300이라는 교재로 할 겁니다. 우리 객세에서는 전수로 풀 거예요. 태직 양도는 어차피 빼고, 태직 양도는 태직 양도 특강이 더 또 전수로 풀 거거든요. 전수로 300문제 다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세에서는 300문제 다 푸는데 다만 태직 양도만 빼고 문제를 전수로 풀도록 하죠. 그 말문제 풀이는 이거는 제가 온라인 강의로 찍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제공해 드리는 이유가, 말문제 같은 경우에 이론 정리하면서 어떻게 말문제가 나오는지 다 알려드려요. 사실 스스로 풀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틀림 지문으로 나오고 이쪽에 함정 파고 그런 걸 다 알려드려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풀어보면 풀려요. 그런데 이것까지 풀면 강의 시수가 너무 늘어나고 강의가 루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문제 풀이를 할 때 이거 틀린 지문, 맞는 지문 이런 식으로 하면 책을 읽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냥 찍는 거거든요.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는 필수 부분은 아니라서 온라인으로 찍을 때는 또 말문제는 뭐 계산기 두드리면서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푸는 건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지하철 타고 가실 때 보시면 좋으니까 가독성 있게 전자칠판으로 말문제 띄워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걸 온라인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전자칠판으로 찍었으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요즘에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실 때 핸드폰으로 그 강의 들으면서 가볍게 아주 라이트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요거는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보지 마시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짬 시간 이용하시는데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화장실을 가거나 그럴 때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은 부분이니까 요거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복습하실 때도 이론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문제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게 복습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말문제 풀어보시고 나중에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강의는 또 한 번 더 내가 제대로 복습했는지 보고 확인하는 용도로 한 번 더 풀어보면 이해독이 되겠죠. 말문제 풀이를 2번 하는 거니까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나중에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Q&A는 수업 이후에 진행할 겁니다. 아시죠? 쉬는 시간이 너무 짧거든요. 쉬는 시간 거의 뭐 15분 정도, 뭐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게 되면 쉬는 시간 너무 길어져요. 그럼 이제 또 제가 늦게 들어오게 되고, 늦게 들어오면 이제 강의 진도가 또 막히게 되는 거니까 수업 이후에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업 이후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고민하고 질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민 없이 막 질문하면 혼낼 거니까 고민을 약간 하시고, 그 책으로 다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 다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오시면 돼요. 질문 답변은 제가 대체로 친절하게 합니다. 대체로 친절한데 어쩌다 한 번씩은 뭐 까칠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태도에 좀 달려 있긴 해요. 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오시면 친절하게 그렇게 할 거고, 뭐 약간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까칠하게 서로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같이 우리 웃으면서 그렇게 질문 답변을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두 번은 고민 없이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너무 3번, 4번, 5번 고민 없이 질문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제가 응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약간 더 까칠해지고 막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강의 진행할 때 그 이론 강의하고 계산 문제 풀이 강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할 건데, 이론 정리 강의 요거 먼저 다 돌릴게요. 부법소 이걸 먼저 돌리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풀이 강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박한 시점이 아닐 때는 요약서를 많이 보는 게 좋고요. 시험에 임박해질수록 요약서는 이제 보면 안 돼요. 문제지만 봐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긴 해야 돼요. 시험 임박한 시점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론서를 많이 해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에 뭐 나왔던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왔던 부분도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이론서는 사실 거의 뭐 10회독 가까이 1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론서는 실제 합격하신 분이 10회독 했다고 하더라고요. 1차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론서를 10회독 해야 되는데 지금이 이론 정리하기 좀 좋은 시기적으로 너무 임박한 시점은 아니니까. 그리고 나중 가서는 문제풀이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때는 절대 뭐 요약서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보면 안 되고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집만 계속 해독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집 해독은 10회독까지는 무리가 있긴 합니다. 뭐 3회독 하는 것도 좀 힘들긴 하죠. 최대 맥시멈으로 여러분들이 뭐 5회독까지 하시면 좋긴 하고요. 목표는 좀 높게 삼는 게 좋은 거니까 3회독보다는 5회독 정도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이론 정리를 부법소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만 풀 거예요. 문제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 문제 풀이도 부법소 요 순서로 푸는 방향으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때 이론 정리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풀이로 넘어갈 때는 이제부터는 이론서는 안 보겠다. 그런 마인드로 이론 정리하실 때 완전 꼼꼼하게 다 해버리고 이때부터는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는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집으로 하다가 이제 좀 약한 부분 있죠. 약한 부분은 다시 요약서 로 돌아가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아예 역으로 가야 되긴 합니다. 이론 정리하고 나서 문제 풀고 문제는 풀 때는 이제 역으로 안 풀리는 거 관련해가지고 주제를 이론서 보고 그렇게 지금 여기서는 이론 정리만 들어갈 거야. 요거 다 하고 요거 다 하면 좀 빠르게 정리가 되겠죠. 문제 안 풀고 가는 거니까 진도가 빠르게 나갈 거야. 그럼 이걸 좀 빨리 끝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부법소를 좀 한번 빠르게 해독한다. 그런 개념으로 요걸 먼저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복습할 때는 저는 이론 정리만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 말 문제 1회독 하면서 오시는 게 좋아요. 복습할 때. 그러면 이론 정리한 게 좀 강화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계산 문제 풀 때는 2회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복습은 문제집으로 하는 거예요. 말 문제 풀이하고 계산 문제 풀이 스스로. 뭐 전수로 푸실 필요는 없겠지만 일부분만 풀어도 괜찮아요. 일부분만 푼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도움이 좀 되실 거니까 복습을 문제 풀이로 하시고 제가 요거 할 때는 2회독이 될 수 있게 반드시 좀 해놓으시긴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러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론 정리 부법소가 다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독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스스로 좀 복습하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긴 해야 돼요. 시험 전까지 요 해독수 채우는 거 하셔야지만 시험 문제 제대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세법이 만만치 않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강의는 이제 부법소 부가가치세법 먼저 할 거예요. 요걸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 하고요. 소득세 할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정된 내용이 거의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가장 개정이 많이 돼요. 소득세가 가장 개정이 많이 되고 부가가치세하고 법인세는 요즘 들어서는 거의 개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제 부가가치세에서 뭐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개정사항 중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있죠. 1만 원 깎아주는 거. 그거 이제 없어질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 안에 나와 있기를 원래 종합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그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법인세는 전자신고를 하면 2만 원 깎아주는 걸로 되어 있었고 조특법상으로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1만 원 깎아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없어질 거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없어진다라고 보고 입법 예고된 게 아무래도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흔해요. 일반적으로는 뭐 10% 정도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없어지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0. 왜냐면 전자신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자기기 그런 거 잘 다루거든요. 잘 다루고 전자신고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미 다 퍼졌다. 다들 전자신고 할 줄 안다. 그래서 이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세금 깎아주는 혜택을 뭐 굳이 줄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없어질 예정이고요. 다만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전자신고하면 요거는 2만 원 깎아주는 거 그거 그대로 남겨줄 예정입니다. 요게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요게 좀 특이사항이고 나머지 소소하게 좀 바뀐 거고 부가세는 거의 바뀐 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법인세나 소득세 좀 바뀌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 거는 또 차차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그리고 커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론 정리해서 제가 커버 많은 분들이 이제 컴팩트하게 강의한다. 지금 말이 빨라서 그렇지 뭐 컴팩트한 건 아니거든요. 말이 빨라가지고 되게 빠르게 그냥 강의를 진행하고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렇게 컴팩트한 게 아니고 사실 엄청나게 충분하고도 남는 양으로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론 정리 같은 경우에도 커버 거의 100% 가까이예요. 근데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100%라고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 100% 가까이라고 할게요. 가까이. 장담할 수는 없는 이유가 세법은 양이 무한대이기 때문이에요. 무한대. 세법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가 어떻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조문상의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판례 내용도 나오고 또는 기본 통칙, 뭐 집행 기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행정, 해석 이런 것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이 무한대다 보니까 평생을 공부해도 다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나만 알고 있는 거 그거 한번 내보자라고 하면요. 어떤 강의를 들어도 못 맞히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 제 강의뿐만 아니라 어떤 강의를 들어도 맞출 수가 없어. 그냥 못 맞추라고 낸 문제니까. 근데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90점 맞는 것도 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세법 같은 경우에 80점 맞았다고 하면 와 엄청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80점, 70점 맞으면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원래 100점 방지형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거까지 커버하려면 강의 시수가 2배, 3배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강의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95%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대. 그렇게 강의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의 100% 가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이론 정리하면서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들. 그 기출문제 해설을 제가 매년 하잖아요. 그 해설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내가 가르쳤던 게 다 나왔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제가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기억 상실인지 모르겠는데 뭐 안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그 공격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약간 어떻게 강의 찍은 거를 갖다가 좀 캡처를 해가지고 다 가르쳤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100% 가까이 강의를 해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매년 해설을 하지만 100% 가까이 강의를 하고 한 문제 정도는 어쩌다 한 번씩 놓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100점 반정 문제는 제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도 합격하기에 완전히 충분하고도 남는 양으로 강의를 치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그냥 강의를 좀 믿고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습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쫙 가르쳐드리면 그걸 해독수를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점수를 끌어올리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 정리가 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약간 문제를 안 풀어보면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많이 해주시긴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OT는 끝냈고 문제 풀이 많이 해주세요. 복습할 때 부가이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